질문 없는 친구들은 앞에 한번 넘겨보시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채점이 안 돼 있거나 문제가 안 풀려 있으면 문제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 그걸 다 드리고 나는 완벽해 그냥. 그럼 숙제하세요. 그럼 뒤에 남은 게 숙제입니다. 자, 우리 원서는 어떻게 이거 공부 강의 못했어. 너는 어떡하냐고? 좋아요. 해오실 네. 건가요? 언제까지요? 조일. 금요일 안 해오시는? 네? 금요일 안 해오시는? 이제 슬픈 거죠. 나와서 하실 거예요? 원래 제가 오늘 남기고 싶은데 아직 건강상 이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위험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왜냐면 근데 제가 근데 웃기지 않아. 이게 뭐 기회란 말도 웃기긴 해. 무슨 이게 기회예요? 지가 하는 건데, 그치? 자,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야 될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8월 26일 월요일 수업 영상 꼭! 제가 지난번에 문자로 링크는 드렸죠? 그 링크 3개, 3개인 게 마지막에 한 5분짜리예요. 정말 짧아가지고 수업 영상 3개 꼭 시청해 주세요. 제가 꼭에다가 느낌 두개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질문 좀 받을게요. 복습 잠깐 할까? 저희 지난 시간에 일단은 정적분의 활용 2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정적분의 활용이 2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무슨 활용? 자, 넓이 관 활용. 그리고 오늘 시험 볼 거니까 복습 한번 하세요. 넓이 관 활용 배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위치, 속도 이런 내용인데 실제 아마 숙제에 보시면 크게 3가지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가 위치고요. 두 번째가 뭐? 위치의 변화량. 세 번째가 뭐지?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까지 3가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날 일단 이게 말뜻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어려운 말 아니잖아. 그래서 그 말을 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싫으시면 그냥 구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인 위치 관련 문제는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부정적분 관련 그런 문제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분하셔가지고 보통 아마 이번 숙제에 보시면 맨 첫 번째 문장에 처음에 위치가 어디서 출발했다 이런 문장 나올 겁니다. 시값 구하는 용도예요. 위치 식 구해가지고 대입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이제 위치의 변화량 문제는 정적분,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면요. 질문, 속도 함수의 부정적분이 뭐예요? 위치 함수가 되고 거기서 위에 거 대입, 아래 거 대입 빼는 거잖아. 그게 이제 원래 변화량 뜻이라고요. 그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다는 게 원래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딱 정적분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움직인 거리. 얘가 좀 중요하기도 하고 얘를 좀 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는 한마디로 이제 넓이를 구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속도 함수에서 다들 아시잖아. 속도 함수에서 적분을 하시면 위치가 나오는데 그 이제 수학적 의미 중 하나가 그 둘러싸인 넓이거든요. 특히 x축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넓이를 이용해서 움직인 거리를 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이었던 그래프 관련 문제 중에도 넓이를 다 구해갖고 이제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유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인 거리 넓이고 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질문 해주세요. 네. 146쪽에 5번이면 이 문제 맞나요? 예상 질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 문제 설명하기 전에 동명아 우리 앞에서 이거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 자, 앞으로 한번 가볼래? 자, 115쪽 가봐. 이 문제 관련 문제가 페이지 115쪽에 가보시면 거기에 11번 문제 있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115쪽에 11번 문제를 참고하시면 얘가 그냥 그 문제라 보시면 되긴 해.
다시 자 저도 가볼까 한번. 자 115쪽에 11번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문제였어요. 자, 이 문제 혹시 기억나? 우리가 이제 부정적분 배울 당시에 어떤 식이 나오냐면 도함수가 쪼개지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 이 문제의 전략이 뭐였었지? 그냥 각각을 그냥 적분을 하시라고 했어요. 대신에 적분 상수를 쓸 때는 다른 문자를 써야 됩니다. CC 쓰면 안 되죠. 뭐 C1, C2라든가 이렇게 AB라고 쓰면 됩니다. 그 다음 혹시 요게 이제 원리 함수인데 그 다음 우리 혹시 AB 뭘로 구했는지 기억나? 자 먼저 밑에 보시면 요 조건 보이세요? 요 조건은 어디로 쓰면 돼? 위의 식. 요게 이제 여기니까 위의 식에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A 값 구하시면 되고 혹시 여기서 B 값은 뭘로 구했었지? 그걸 왜 하는 거였죠? 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요 문장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경계점 이용하잖아. 돌아가 볼까? 같은 문제예요. 이게 이제 뒤에서 나오는 문제. 요거랑 같은 문제인데 이제 표현만 도함수가 아니라 아마 속도함수로 나왔다는 거지. 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46. 자, 이 문제죠. 자, 이 다시 보시면 요거 보세요. VT 속도함수가 나와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묻는 걸 마침 위치를 구하는 문제니까 속도함수를 뭐 하셔야 돼요? 적분하셔야 돼요. 자, 얘 적분하시면 오른쪽에 써볼까? 자, 얘 적분하시면 ST 나오죠. 그리고 2분의 1 t 제곱 상수를 다른 걸 써야 돼요. 얘는 A라고 쓸게. 자, 얘는 B라고 쓸게요. 자, 뒤에 일단 요 경우에는 일단은 요 경계점들은 다 떼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혹시 A, B 구하는 용도 보이세요? 일단은 어디 여기 써있는 첫 번째 요 문장 있죠. 좌표가 1인 곳 출발인 거니까 얘는 말하자면 S0이 1인 거 맞나? 요거 두 명을 주의해야 돼. S1이 0이 아니라 S0이 1인 거죠. 요거 둘 중에 어디에 쓰면 돼? 이 경우에. 얘는 일단 아마도 위에다가 써야 여기다가 써야 되거든. 여기다가.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요 뭘로 구하자고? 우리 앞에서는 3인데 앞에서는 조건이 뭐였니? 근데 쌤 여기는 연속이란 말이 없는데요. 근데 자 아마 이 말도 제가 한번 말한 적 있어. 언제? 예전에 사이값 정리 때 한번 말한 적 있어요. 왜 사이값 정리가 연속 관련 내용이잖아. 그쵸? 자 어떤 내용? 자, 필기 하나 도와드릴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 주변에는요 뭐가 있다고 했지? 연속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않아도 연속적인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속도 연속적이 아니야. 연속적이야. 그럼 속도라는 게 불연속일 수가 없어요. 갑자기 100km로 뛸 수가 없다고요. 누구도? 여기 써있는 위치도 어때요? 이것도 연속적이에요. 이 위치라는 것도 우리가 건너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저기로 갈 수가 없어. 이게 지나가야 돼. 연속적으로. 그치? 또 뭐 있었냐면 앞에서 온도라던가 키라던가 몸무게 등등등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뭐다? 쓸게요. 자, 이거 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연속이란 말이 안 나왔지만 위치인 거니까 연속이겠죠. 이해돼? 사실 위에 보시면 이 점이 수직선을 막 움직이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움직이는 중이란 말은 연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점을 떼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중이라는 거야. 어차피 이 문장도 중요하죠. 여기 움직이는 중이다. 이런 상황이라서 연속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B값 구하시고 마지막 거 구하면 되겠네. 정리가. 원래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 한번 말할까 말까 하다가 말했어요. 왜냐면 또 이제 혹시 이거 많은 친구 확인 좀. 눈치 빠르시네요. 요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이 책 끝났으니까 말할게. 이런 쪼개진 함수 많이 나와요. 뭐 미분에서도 많이 나오고 적분에서 나오고 이게 쪼개진 것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근데 사실 기억나? 그러니까 사실 1학기 때부터 이 쪼개진 함수가 특히 여러분들 그 학교 수업 자료에서 이런 거 참 많이 나와요. 보통 이 모의고사 이런 데는 식 하나만 안 나와. 2개 이상 같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또! 자, 풀어보신 것 중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종원아 몇 번? 도와줄게. 오늘부터는 복습하자 이제. 이제 제가 편해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말을 아끼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극한, 연속, 미분, 적분.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공부하기 좋은 책이라는 거야.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그 무한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맞는데 저희가 말했지만 수학자일 거 아니잖아요. 그냥 문제 푸는 정도는 이게 좀 생각보다 좀 이게 그러니까 왜 쉽냐면 체감상 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제가 그러니까 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저는 실제로 1학기 때가 많이 힘들었어. 항상 매번 그래요. 일단 뭔가 양도 많고 그러니까 양이 많은 이유가 너무 달라. 1단원 지수와 로그 물론 지네끼리는 똑같지만 1단원은 지수와 로그였고 2단원은 갑자기 삼각함수 뜬금없이 뜬금없잖아. 왜 갑자기? 3단원 수열 갑자기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3인 3색이었잖아. 거기서 완전 다 다른 식으로 갔었더라면 이 책은 그렇지 않아. 극한할 줄 알면 연속은 따라오는 거야. 어차피 극한으로 정의되거든요. 그리고 미분계수의 정의도 극한으로 정의하고요. 뜻 같은 경우도. 그리고 미분에는 그 도함수라는 자판기가 있기 때문에 또 궤를 또 잘 이용하시면 미분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활용 쪽에도 이제 뭐 말은 많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배워야 돼요. 거기서는.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는 기말 시험 범위니까 그러니까 다 까먹더라도 그래프 그리는 거 까먹지 마. 그것만 알아도 금방 기억해낼 거예요. 그 과정. 그리고 적분은 미분 반지잖아요. 그래서 계산은 그냥 날려먹는 거고. 특별히 그 정적분에서 성질 정도, 꼬리 물기 정도만 조금 쓸 줄 알면 되는데 꼬리 물기. 그리고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넓이 구하는 것 정도, 그러니까 넓이 구하는 거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난 시간대로 위치의 변화량, 움직임 요 세 가지, 요 3종 세트만 할 줄 알면 끝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책을 한 마디로 말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딱 몇 가지만 딱딱딱 하면 돼요. 할만해.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동영아 또 도와줄 거 없어? 이거 하면 돼? 배고프다.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게 속력. 맞아요. 그거 얘기해줄까? 그게 사실은요. 그게 사실은 아마 그러니까 지금 아마 책에 보시면 저도 물론 그 절대값 많이 말했지만 책에는 요 자리의 절대값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 자리에. 사실 어디 결론적으로 요 자리에 있는 거랑 이 자리에 있는 거랑 사실상 근데 이게 사실 같은 건 아니긴 해. 같은 건 아닌데 엄밀히 말하면 요 자리에 절대값이 있는 게 요게 넓이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요게 속도함수라고 칠게요. 우리가 이제 속도함수, 그냥 속도함수에서 예를 들어 A부터 B까지 그냥 이렇게 정적분하게 되면 얘는 무슨 의미가 돼요?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요 X축 위에 있는 곳은 뭐처럼 봐? 플러스. 얘는 플러스로 나와요. 근데 X축 아래쪽이 뭘로 나와요? 요게 그래서 정적분을 하게 되면 그 위치의 변화량처럼
플러스는 플러스로 음수는 음수로 보게 되는 거야. 요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절대값을 딱 씌우면요. 혹시 우리 그래프에서 절대값 함수 그릴 줄 아시죠? 특히 식 전체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얘는 안 바뀌어. 얘만 접어 올라오잖아. 자, 이렇게 되면서 그럼 이제 요 부분도 뭘로 나오게 돼요? 부호가 양수로 나오게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어쩌면 그런 논리로 요렇게 썼다는 말은 요건 넓이라는 얘기가 돼요. 수학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으면 그래서 아마 책에 보시면 절대값이 없는 게 위치의 변화를 낼 거고 절대값이 있는 게 넓이일 거예요. 네, 요런 이유예요. 씌우면 올라간다는 거지. 네. 뭔가 답변됐나? 좀 뭐 이런 TMI처럼 발휘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송력이 뭐예요? 송력이요. 송력은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송력은요, 또 말해줄까? 예를 들어 요게 지금 일단 요거 지금 그 VT 함수예요. 속도 함수. 그러니까 속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주의할 게 얘는 지금 일단 요 빨간색 뺄게요. 얘는 지금 속력 함수라 부르시면 안 돼요, 애초에. 왜 여기가 속도가 음수가 나오잖아. 예를 들어 여기를 제가 3이라고 두고 여기를 제가 마이너스 5라고 둘게요. 요 점은 지금 속도가 얼마예요? 3인 거죠. 속도가 얼마예요? 그렇죠. 근데 얘 속력이 얼마예요? 3인 거죠. 얘 속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속력 그냥 5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속력은 그래서 한편으로 속력도 접어 올린 거긴 해. 느낌을 보게 따라서. 그 얘를 접어 올리시면 마이너스가 뭘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쩌면 재밌네. 그럼 요거를 아까 접어 올린 요 함수는요 속력 함수라고 괜찮아요. 이 함수는 명칭을 이제 속력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속도 함수가 아니라. 이 말도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은 속도 함수라고 불러요. 무조건. 근데 이제 요 빨간색은 속력 함수겠죠. 그렇게 보면 다 양수로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부호만 바뀐 거니까. 아마 이제 그래서 기하 배운 친구들은 그 속도와 속력의 차이점 알잖아요. 이제 이게 스칼라 벡터 차이점인데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속도에서 이제 부호는 방향을 의미하고요. 방향. 속력은 방향 떼고 보겠다는 거. 크기만 보겠다는 거예요. 자, 또 질문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괜찮아. 오늘 이제 사실 뭐 시간 많이 있으니까 자 풀이하게 물어보세요. 자, 말했지만 다한 친구들은 이제 앞에 뭐 밀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책 검사할 겁니다. 빠르면 다음 시간에 제가 뭐 책을 한번 싹 걷어가지고 자, 지금 이제 27분인데 딱 30분에 시작할게요. 그러면 테스트 잠깐 보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는 이제 RPM이랑 제가 교재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개념 복습 정도 할게. 잠깐만. RPM. 근데 아마 학교에서 이제 배우고 있잖아. 배우고 있는데 뭐 복습할 수 있나 싶은데. 다들 그리고 수행 준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1학기 때 해봐서 알지. 배점 엄청 커요. 아마 이번에 40%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실 오히려 기말고사는 20%밖에 안 돼. 이번 중간고사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변수가 추석. 또 많이들 한 며칠 쉬면 또 해가 가잖아요. 추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삼으세요. 남들 다 놀고 할 때 여러분들 물론 이제 쉬긴 하겠지만 그래도 무작정 쉬면 안 돼. 수학은 그 감이 떨어져요. 게임도 똑같아요. 뭐 게임이든 운동이든 한 며칠 쉬면 이게 잘 안 돼. 갑자기 손도 안 풀리고.
풀어주긴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말 풀었던 문제가 무슨 문제야? 극한 쪽 문제 어디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우진이가 풀이를 딱 정리해서 결국에 해냈어요. 아, 그거 풀었어? 네, 해냈어요. 무슨 문제거든? 그 책에다가 푼 건데